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19년도 주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 비율은 50.1%, 즉 국민 둘 중 한 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경비 노동자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경남도의회 조례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경남도의회 송호성 의원 나오셨고요. 지난 토론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한 바 있는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 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령자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전 이렇게 보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는데 일단 조례 내용 먼저 살펴보고 토론회 이야기 나눠볼게요. 송 의원님 이게 어떤 조례입니까? 네, 최근에 그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경비 노동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적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고 네.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일어났었는데요. 사회적인 약자 위치에 놓여 있는 경비 노동자에 대한 그 입주민들의 직장 갑질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또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에서부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소식이 참 반가운데요. 그럼 이번 토론회가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금년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우리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고령 노동자에 대한 경비 노동자에 대한 조례 네. 토론회를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도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께서는 경남도의회에서 이번 조례 준비한다는 소식 듣고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이때까지 다른 시도에서는 고령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거나 고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었었는데요. 근데 경남에서는 이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남도의회에서 송호성 도의원께서 조례 제정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사회적 약자인 고령 경비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치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준비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비 노동자들은 법하고 현실의 괴리가 있거든요. 이 괴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재 단계에서 그렇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 경비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인권에 대한 공론화장이 잘 마련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핵심 토론 안건이 뭐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경상남도 고령자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 방안, 또 제가 경상남도 고령자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전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발제를 했고요. 이어서 김진호 경남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마산센터 팀장에서 경상남도 고령자 경비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 또 강영희 경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부센터장께서는 경비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보호 방안, 또 추영희 창원시 의원께서는 창원시 고령자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 시책, 김영숙 경상남도 노동정책관 사무관, 그리고 오주식 대한주택관리사업사협회 경남도 회장이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만 들어도 전국의 고령 경비 노동자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몇몇 사건들이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경남에서도 사례가 있었나요?
네, 뭐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이 고령 경비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는 임계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거. 그리고 고다자라고 있거든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이게 사실 고령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경남에 보면 약 한 7,100여 개의 사실은 이게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되는 건 3,1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하는 경비 노동자 4명 중에 1명은 사실은 폭언이나 폭행 또는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던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 실태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보면 굵직한 사건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최희석 경비 고령 경비 노동자가 자살한 사건과 유사한 게 사실은 약 10여 년 전에 마산에서도 유사한 똑같은 사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기도 했고요. 또 강아지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입주민들을 발로 차서 담벼락에 떨어뜨려서 나중에 자살하는 이런 케이스까지 간 것도 있고, 또는 아파트 차단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은 내 관리비로 월급 받는데 네가 왜 이런 형태로 발언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렇게 휴가를 쓸 수 있거든요. 근기법상에도 휴가를 쓸 수 있는데 휴가를 입주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에 시달리거나 결국은 사직을 강요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비단 사실 아파트의 고령 경비 노동자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에는 미화원도 있고 사실은 이 관리소에 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갑질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네, 폭언, 폭행에 시달린 경비가 4명 중 1명, 이게 참 이렇게 많나 싶은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그럼 고용 구조에서 찾으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은 고용 구조에서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고용 구조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민 이렇게 경비들의 고용은 현재로는 이렇게 위탁 용역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용역의 방식으로 되어 있고 입주민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경비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가 수천 명의 입주민들이 사용자가 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3개월 또는 6개월, 거의 30% 정도의 경비들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사실 복무할 수밖에 없는, 입주민이 시키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현상이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과 제도에서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고령 경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55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5세이다 보니까 이 고령 경비 노동자는 무제한으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걸 또 이어가려면 이런 주민들의 부당함을 경비는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그럼 이런 경비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이 조례에 조금 담겼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고령 경비 노동자의 노동 실태 조사 개선 방안 마련, 또 고용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 시행, 또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한편, 노동 인권 교육, 또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안 수석께서도 해당 조례가 타 지자체에는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네, 다른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 광주, 울산 고령 경비 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주 지역 경비 노동자들의 모임인 빛고을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비 노동자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서울, 부산, 경기 등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대책 중에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라, 이렇게 시도지사에게 표준 관리 규약 준칙을 마련하려는 지침을 그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경남도도 공동주택 내에 종사자 전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또
입주자 대표위의 의결 사항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준칙 개정을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한국 노동권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요.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무용지물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자세하고 촘촘한 내용을 담아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 노동자 협의체 구성 지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협의체가 아무래도 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이 그만큼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례에도 담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수석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2020년도에도 한국은 노동권이 OECD의 5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상 노동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정도로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고령 경비 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거든요. 조례라는 한계가 가지고 있는 측면, 그래서 그 조례를 통해서 일정 정도 공론화 시켜내고 또는 이게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는 이게 보조금에 대한 제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 경비원의 주요 쟁점은 경비 업무에 충실한 경비업법에 대한 적용 문제, 그리고 갑질 문제, 단기 근로 계약의 문제, 그리고 감시 단속 근로자의 범위와 성인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고용 안정과 인권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을 가야 되고, 근데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이 경비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협의체의 수준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적 성격이 아니라 협의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갑질에 완벽히 해결되는 방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과 인권 그리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주체적인 측면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후의 조례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나 이것을 잘 담고 그것을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협의체 이제 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 의원께서는 그럼 이 내용을 조례에 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 경비 노동자의 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담는다 하더라도 지원을 통해서 유도하는 방식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또 경비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은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네, 조례보다는 그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센터 마련에 조금 더 힘써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고령 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가 이렇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문제를 싹을 자르자 해서 그 노동자를 아예 고용하지 않는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을 저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거를 좀 안 되게끔 잘 고려하면서 조례를 좀 만들려면 고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공준주택 그 경우에는 이렇게 경비, 미화 뭐 이렇게 업무를 세분해서 따로따로 고용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감시 단속적 근무자로 이 규정을 해서 그 경부 업무 위에는 경비법에 의하면은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의 이 경비 노동자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감단직에 대한 승인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감단직에서 벗어나서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단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노동자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업법에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좀 배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법적인
보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또 이런 안 좋은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조례가 선순환을 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송 의원께서 바라는 이번 조례의 선순환 구조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입주민 갑질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불법적 고용 구조 문제, 이건 반드시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입법은 이제 균형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 반영하지 못한 입법은 도리어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이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도리어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인 타협이나 합의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선순환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원시에는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에 참석한 김영희 창원시 의원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었고 또 문서에만 존재하는데 그치는 그러니까 명무나 조례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좀 힘을 얻으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민노총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창원시의 경우는 814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고 24만 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4만 정도 세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가 있기도 한데 조례에는 예를 들면 부당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보조금에 대한 지원 제한이나 이런 것이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입주민의 갑질에 대해서 일정 정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인데 그런데 5개 구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한 건도 보조금이 제한되거나 이런 사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경비 노동자나 또는 공동주택 내의 노동자들이 입주민들로부터 갑질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노총으로서는 이 공동주택 내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갑질이 근본적으로는 고령 경비 노동자가 가지는 법률적 제한성, 감치단속 근로의 문제, 또 경비업법에 있어서 업무는 사실 경비 업무만 하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청소든 또는 택배든 뭐 여러 가지 또 문서에 대한 수발이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돌아보고 경찰청에서는 해석을 경비든 경비 업무만 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로 들어오면 공동주택 내에서는 경비들은 다른 일들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좀 바라보고 입법하는 것. 예를 들면 경비업법 내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범위를 조금 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경비 업무만 전속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민주노총은 어쨌든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실 경남도 내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 들어가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입법안과 관련된 투쟁들을 전개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힘을 얻으려면 일단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의원님 이번 조례가 좀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이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우리 안석태 수석 부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영역에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원 제도를 통해서 유도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조례의 한계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문화 자체가 바뀌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고용안전센터나 또는 공동주택 지원센터나 그 이름이 어떠하든 이런 센터를 통해서 그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조례에서 좀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법적인 미비점, 이걸 보완해가는 작업들을 함께 좀 해나가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송원성 경남도의원과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 부본부장과 함께 고령 경비 노동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누구나 존중받길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 배려라는 가치가 필요한데요.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첫걸음으로 이번 조례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